안녕하세요. 토이스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53번째 시간이고요. 환율 하락, 미국 배당주 투자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환율 하락에 대한 투자자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블로그 들어와 보시면 평생연금 배당 안에 폴더 안에 153번째 거 보시면 되고, 시작에 앞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몫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특정 투자 결정, 권유,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환율 하락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질까에 대한 거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요 화면, 그죠? 요 화면은 제가 이용하고 있는 토스 증권 일반 계좌에 오늘 지금, 그죠? 지금 토요일 여기 찍어 놓은 환율인데 1370.5원이다, 그죠? 1370.5원까지 떨어진 상태네요. 그 전날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제 건데, 이게 어제니까 그저께는 1384점이니까 좀 많이 떨어졌네요. 14점 얼마까지 좀 떨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환율이 지금 원을 달러로 바꿀 때 이제 환율 차이가 나는 건, 그쵸? 뭐 중간에 수수료나 이런 관계 때문에 차이가 나긴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화면 확대 좀 해서 보죠. 결국은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지금 달러를, 우린 이런 경우죠. 지금 우리를 원을 가지고, 우리 한국 투자자니까 달러로 바꿔서 달러 가지고 미국 주식을 매수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원을 달러로 바꾸는 와중에 보면, 원을 달러로 바꾸는 데는 1377원이니까 한번 볼게요. 1377원이니까 이전에 우리가 원으로 달러를 바꿀 때는 한 1400원대였었겠죠? 원래, 그쵸? 그래서 좀 이게 빠진 거는 우리가 달러를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달러를 매수해서 미국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환율이 원이 달러로 바꿀 때 요 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린 좀 이익이긴 한데, 그만큼.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거는 우리가 매수한다는 이제 입장이지만, 우리가 매수를 하지만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배당은 달러로 들어와서 우리가 원으로 바꾸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저는 생활비로도 쓰고, 배당 재투자도 하는 입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실 달러로 받으면, 달러 그대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고 내리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배당 재투자 목적이면. 근데, 제가 생활비로 쓴다고 했을 땐, 달러로 받은 배당금을 원으로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달러를 원으로 바꿀 때는 이만큼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1363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죠? 본래 제가 계산할 때는 보통 1400원대로 이제 기본 베이스로 이제 계산을 했다가, 환율이 그만큼 하락을 하고 나니까 지금 1363원이면 이거 엄청나게 빠진 겁니다. 예, 그렇죠. 숫자로만 봐도 1400원이 1363원이 됐으니까, 그죠? 37원이나 빠진 거예요.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이 빠진 겁니다. 1달러가 이렇지, 이게 100달러가 되면, 네, 그쵸. 여기 00이 계속 붙는 거죠. 이게 1000달러가 되면 또 0이 하나 더 붙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손해인 거죠. 처음에 이제 우리가 환율이 좋았을 때보다는 좀 손해인 거예요. 물론 미국 달러를 이제 투자할 때 원으로 미국 달러 사가지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올라왔으니까 그렇지만, 오르면 좋은 거고, 오르면 좋은 거지,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이렇게 달러 원화 가치가 이렇게 달러가 하락해버리니까, 환율이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한테는 좀 손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이제 이 화면을 보고 계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화면입니다. 환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 자,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이 화면을 보는 거고, 어쨌든 지금 달러적으로는 1370.5원까지 떨어진 상태라서, 실제 소용률은 조금 이제 많이, 좀 과하게 제가 설명했지만, 실제 소용률 자체는 하락한 겁니다. 그죠? 그거를 밑에 좀 계산을 해서 봤는데, 환율이 1400을 때 100달러는 배당을 받게 되면, 100달러 배당 받으면 14만원이 되지만, 환율이 지금처럼 1370원을 때, 이게 단순하게 계산한 거예요. 100달러를 배당 받으면 13만 7천원이 돼버려서 3천원이 한편으로는 손해인 거죠. 맞죠? 그래서 그 설명을 잠깐 한 거예요. 우리가 배당을 받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 그러면 이걸 그냥 이렇게만 두면 좋을까? 한편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지금은 이제 배당을 받으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당을 만약에 100달러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100달러를 받으면 우선은 배당을 가지고 이거 재투자는 하지만, 요거 지금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얘를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원으로 바꾸는 거를 일단 조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이 더 올라가진 않을까? 더 떨어질까? 중립을 이루을까?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이들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배당 재투자는 어느 정도 하고 일단은 원으로 바꾸는 거는 조금 보류시켜 놓고 정말 급한 돈은 원으로 배당 환전을 해버리고요. 그렇게 지금 좀 지켜보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힌트를 좀 얻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뭐 여러분들 생활 여력이 되고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아무 상관없고요. 그냥 달러로 받은 거 그대로 그냥 재투자해버리면 중간에 환전하거나 이런 수수료도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냥 뭐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 거죠. 근데 결국은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를 하잖아요. 투자는 10원 한 장 안 쓰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어떤 기준이냐면 저는 투자라고 하면 내 생활에도 얘가 반드시 쓰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쓰임이 지금 쓰임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훗날 이제 쓰임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에도 쓰임이 필요하고 훗날에도 쓰임을 갖기 위해서 이 배당 받는 금액을 쪼개서 여기 쓰고 쪼개서 여기 쓰고 쪼개서 투자하고 이런 방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환율이 이제 떨어질 때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질까 이런 거예요. 이제 이런 좀 시점을 조절하자는 말이죠. 배당을 받으면 바로 환전하지 말자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인 겁니다. 환율이 반등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환전하는 방법이 어떨까? 환율이 이게 움직이는 게 1분 그다음 1시간 이렇게 막 등락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느껴보셨을 텐데 지금 당장 환전했을 때 아니면 1시간 후에 환전했을 때 여기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한꺼번에 환전 안 하고 한 30분 후에 조금 또 30분 후에 조금 30분 후에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평균값으로 환전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잠깐 처음에 말씀드린 환율이 반등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환전하는 방법. 근데 이게 좀 이제 지나치게 너무 타이밍만 노리게 되면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환전 포인트보다 더 많이 하락해서 환전할 수밖에 없는 급히 그런 위험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시적절하게 조금씩 환전해 나가면서 본인이 필요한 자금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방에 환전하지 말고 조금씩 환전하는 방법도 나눠서 환전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아니면 조금 기다리는 거. 근데 내일 환율 어떻게 될지 일주일 후에 환율이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저도 잘 가늠 못하겠습니다. 일단 그건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그죠? 자 그러면 이 환해지 한다는 상품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매수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 배당만 하는 건 사실 아니죠. 미국 주식만 이게 하는 건 아니죠. 맞습니까? 언젠가부터 저는 한국 주식도 이제 ETF로 이제 사고 있는 거죠. 맞죠? 자, 이제 한국 주식도 사면서 한국 주식이지만 미국에 있는 어떤 지수나 어떤 ETF, 그러니까 슈드 같은 경우가 그렇죠. 슈드뿐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슈드든 뭐든 간에 미국에 있는 어떤 지수를 가지고 우리 한국의 ETF로 상장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 가령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솔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솔에서 보면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게 있죠. 솔에서. 근데 다른 데는 없는 요게 H가 들어간 해지 상품이 하나 있기도 해요. 솔은. 에이스 그다음에 코덱스 타이거 이런 데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만 있고 해지된 건 제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솔 같은 경우는 이렇게 H가 붙어서 해지된 상품이 있기는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지금 환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환율 좀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좀 매수 투자를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ETF를 찾는데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ETF가 있다면 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즉 슈드를 좀 추종하는 이런 상품이 있겠죠. 근데 지금처럼 환율이 좋았다가 1,400원 있다가 지금 1,300원으로 훅 떨어지면 그죠? 그냥 한국에 있는 미국 지수에 투자되고 있는 한국 ETF도 가만히 있어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락을 해버려요. 제 말 혹시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근데 이렇게 뒷자리에 해치라고 해서 H가 붙은 이런 거 아니면 한글로 해치 혹은 합성 H 뭐 이런 식으로 H가 붙거나 해치라는 말이 들어간 이 녀석들은 환율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미국에 있는 SCHD라고 하는 어떤 종목이 그냥 상승을 했다면 미국 주식이 1% 상승했다면 요 해지가 달려있는 즉 슈드를 추종하는 국내에 상장된 ETF는
그냥 1% 똑같이 오르는 거예요. 1% 똑같다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같은 상승을 하게 되는 겁니다. 1%대는 꼭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해되셨죠? 해지가 붙어 있는 것들. 해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이런 차이예요. 슈드가 그냥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위아래 재료죠. 얘도 해지가 붙어 있는 것도 그냥 이 슈드 자체가 등락이 없었다면 얘도 그냥 위아래 움직이지 않은 그냥 제로인 거예요. 근데 환율이 이 사이에서 지금 1,400원이었던 환율이 1,300원으로 훅 떨어지면 100원이 빠졌잖아요. 근데 만약에 H가 없는 해지가 되지 않은 그냥 상품이라면 그냥 움직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100원이 빠져버려요. 쉽게 생각해서. 이런 해지의 영향을 받기 싫다면 이런 환율의 영향을 받는 종목 영향을 받기 싫다면 해지가 들어가니까 환율 영향 안 받는 종목을 좀 매수해야 된다는 거. 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런 겁니다. 이런 거에다가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율을 기다리는 방법, 환전을 기다리는 방법도 있지만 국내 거 중에 이제 이런 해지가 들어가는 상품을 좀 투자하는 방법. 아니면 그냥 또 미국 달러 사가지고 그만큼 하락했으니까 미국 달러 사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환율이 또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면 내 환율만큼 또 이제 손해가 생기는 거니까 좀 손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주식만 오롯이 하는 것도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적절하게 분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거도 하고 한국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한국 거를 한다는 그 말에 이제 이런 해지가 들어가는 거를 이제 매수하시거나 좀 비중을 만드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좀 분산 투자를 좀 강화하는 방법이 좀 적절하다 봅니다. 미국 주식만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죠? 다만 환율 빠진 만큼 내 배당금의 이익도 빠지니까 사실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요런 방법을 피하려면 한국에 있는 어떤 ETF들 중에 해지가 붙은 것들 매수해서 오롯이 미국에 있는 그 추종되는 지수 자체가 상승하면 따라 상승하는 이런 상품도 한번 눈여겨보면 이런 상품에도 좀 분산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것들.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한국 투자자의 입장이고요. 우리나라의 투자자 입장이고 이건 이제 미국 투자자 입장인데 이게 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처럼 환율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1달러가 1,400원이었다면 그죠? 한국 주식을 한 개 매수할 수 있었는데 1달러가 지금 1,370원이면 이때보다 30원 싸졌죠. 그래서 주가 한 개를 사면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이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하고는 좀 관련이 없을 수 있어요. 달러로 보면 한국이 싸진 거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이에요. 환율이 떨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왜 굳이 지금 하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도 한국 주식을 한다는 소리는 우리 코스피에 등록된 종목도 우리도 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종목들도 우리나라 사람만 트레이딩 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미국 주식을 우리나라든 미국인이든 중국인이든 다양한 전 세계 사람들이 투자하듯이 우리나라도 전 세계인들이 다 투자할 수 있는 곳이에요. 환율이 높아버리면 이해됩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단 자기네 나라, 달러가 강한 그 나라에 투자해서 더 이익을 보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지금처럼 미국 투자자 입장, 우리나라 말고 우리 같은 사람 말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면 1달러에 1,370원을 한 주를 우리나라 걸 한 개를 사면서 30원만큼 여유가 더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할 확률이 조금 더 맞아요. 조금 더 높아진다. 그러니까 외국 자본, 외국 투자금이 조금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 지수가 2,600대인데 지수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주식이 많이 선호가 돼야지 종합주가지수도 올라가는 거죠. 이건 당연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환율이 떨어질수록 사실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수 있는 좀 기회가 조금 더 온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나라 주식을 가져주고 있을수록 조금 더 상승에 이제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요 얘기를 한 거고요. 그죠? 근데 배당받는 우리 미국에서 어떤 종목에 대한 배당을 받는 우리 입장하고는 좀 전혀 다른 내용이죠.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도 한국 ETF를 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ETF 안에도 한국 여러 가지 개별 종목에 투자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환율이 싸지면 외국 자본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지고 더 메리트가 우리나라께 좀 있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영향이 개별주에도 영향을 받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ETF도 영향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냥 손해만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손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배당률적으로는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건 직접적으로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우리나라의 주식도 인기가 있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의 ETF들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 혹은 원동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리 나쁘게만 볼 건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좀 이렇게 어렵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달러에서 원으로 바꿀 때,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배당 환전할 때 좀 손해를 보죠. 하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을,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화 자산이 좀 싸지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러면 한편으로는 우리는 배당에서는 손해를 볼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주식에서는 좀 외국인들이 좀 더 선호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배당 환전에 손해를 보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싸게 투자할 수 있는 찬스라고 보여진다라고 이런 판단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런 내용들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배당금 워낙 이게 환산액이 감소되지만 그 환율 추이를 좀 모니터링하면서 해지 상품들 한번 좀 매수해보고 이런 해지 상품들을 찾아서 좀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미국 투자도 하는, 환율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 투자가 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한국 안에 있는 해지 상품에 ETF들을 좀 투자하는 것도 나쁜 방법 아니다라는 거. 미국 투자 입장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건 굳이 필요는 없는 얘기니까. 끝으로 이제 마무리 좀 짓자면, 환율을 그냥 가만히 내비두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사실 그죠? 배당금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야 아무 생각 없겠지만 환율도 한편의 수익률이거든요. 환율이 100원 오를수록 배당금액도 100원이 오르는 거예요. 100만큼 오르는 거예요. 그게 물론 이게 배당을 얼마 주는지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미국 달러를 받는 배당 투자가들의 입장에서는 환율이 엄청난 수익률이기도 하기 때문에 환율이 마냥 떨어지는 게 사실 달갑지는 않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배당률이 아무리 높아도 환율이 하락하면 실제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환율 흐름을 정기적으로 또 체크해야 되고 전략적으로도 좀 환전을 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면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해지된 상품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이 해지가 들어가 있는 상품들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저도 이제 좀 고백을 하면 해지 상품을 알고는 있지만 제가 그닥 많이 매수해 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게 아까 수익률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환율은 저는 계속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주식이 우상향이라고 생각하지만 환율도 저는 지금 1,300원, 1,400원, 이게 사실은 작년 초부터 한 1,200 후반대에서부터 지금 1,400원 중반, 초중반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흐름을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1,300원 떨어진 환율은 야, 이거 또 떨어질까? 그런 생각이 별로 잘 안 들어요. 과연 이게 1,300원 초반대까지 갈까? 심하게 얘기하면 1,200원대까지 돌아갈까? 그것까지는 사실 좀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걸 그냥 느낌만으로 하기엔 좀 힘들기 때문에 환율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체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수익률이라 그랬으니까. 맞죠? 그리고 환율,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던 내가 100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꾸고 싶어요. 원으로. 그럼 한 방에 바꾸지 말고 어떻게 바꾸자고요? 오늘 바꾸고 내일 바꾸고 모레 바꾸고 10달러씩 이렇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1시간이나 30분이라고 하는 터울을 줘서 이렇게 10달러씩 바꾸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한 방에 바꾸지 말고 전략적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해지 상품 잘 신경 안 썼는데 이제 해지도 사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하면서 투자를 계속 이끌어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고, 이번 시간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153번째 시간이고, 환율이 하락하는 가운데 미국 배당주 투자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투자하면 대응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세 가지, 이 부분 여러분들도 한번 좀 고민해 보시고요.
환율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환율 10원, 20원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내 수익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 몫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